반갑습니다. 최소영입니다. 한의학 새로운 옷을 입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워진 또 현대 질병에 좀 맞춰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한의학을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난치 질환 중에 하나인 크론시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병이죠. 크론시병은 의학계에서 아주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는 병인데요. 대개 이제 크론시병은 대장에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대장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정상적인 대장 점막이라면 울퉁불퉁, 네? 돌처럼 이렇게 조직 이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꼭 암덩어리 같이. 예?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근데 보면은 이 결절들이에요. 이런 섬유화 되면서. 근데 이게 왜 생기는지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젊은 층이 많아요. 되게 한 20대에서 35세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조직에 이제 그 결절이나 섬유화나 궤양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합니다. 근데 특징은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고 무증상기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씩 심하게 나타나서 심하게 나타날 때마다 이제 응급실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는 대장에만 나타나는데, 이 크론시병은 전체, 위장관 전체에 나타나고 특히 항문에도 많이 발생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위장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절염 같은 거, 구내 궤양, 염증,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위에서도 증상이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게 바로 크론시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의학에서 이제 원인을 어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특수한 바이러스 같은 세균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면역 반응 작용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면역 억제제라든가 이제 스테로이드 요법 같은 거를 쓰면서 이제 그 항염 작용을 하는 약들을 쓰는데, 증상이 개선이 되는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약들이 어느 정도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작용이 나타나 가지고 지속적으로 쓰지 못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경과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영양요법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또 지방식이 거의 없는 뭐 이런 음식을 영양 공급을 하고, 우리가 유제품 같은 유당이나 또 이제 빵에 밀가루에 그 글루텐 성분에 이제 이렇게 좀 예민한 분들이 이런 병에 또 잘 걸려요.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치료해서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요즘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참 쉽지 않은 그런 병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이제 들어보셨죠?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면은, 대개 이제 면역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서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의 경우거든요.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균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내부에서 균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생긴다. 그거를 우리는 그 항원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항원성 물질. 이렇게 쓰는데, 저항을 유도하는, 저항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다. 저항이라는 건 면역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원인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항원성 물질이 대개 외부에서 오는데, 이게 내부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부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균 같은 것들이 왜 내부에서 생길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러워서 생기는 거야. 네? 더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냇가나 이런 데도 보면 물이 이제 더러우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각종 세균이 생기고, 녹조 현상도 생기고, 부패 현상도 생기고, 뭐 그렇잖아요. 썩잖아요, 물이. 마찬가지로 그 더러우면 자체 내에서 균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 균들이 그런 걸 먹이 삼아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가 뭔가 이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잘 자생할 수 있는 또 증식할 수 있는 더럽고 탁한 환경이 되면 이런 항원성 물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항원성 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걸 죽이려고 면역세포는 발동을 하겠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 염증이에요, 이게. 그 염증이 생기는데 이런 그 환경이 더러운 것이 개선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러한 물질들은 자꾸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염증이나 궤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개 그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뭐 세균이다, 바이러스다, 박테리아다 뭐다 이렇게 알기는 아는데 그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죠, 의학에서. 근데 우리가 담적 의학을 하다 보니까 담 독소가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찌꺼기, 부패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잇몸에서 끼는 프라그 같은 것들이 더 부패한 물질을 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러운 독소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담이 많은 사람들은. 폭식, 과식, 술 많이 먹고 독소 음식 많이 먹고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막 이런 분들은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위장 간암이 불결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담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세균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 세균이 항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염증이나 궤양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크론시병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의 형태인데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항원성 물질이 안 생기게 어떻게 해보면은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날 테니까 개선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결절처럼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뭔가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서 이제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가지고 놔뒀어. 그랬더니 거기에 안 나가지고 또 재감염이 됐어. 뭔가 또 나쁜 기운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갖고 또 염증이 또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는? 물론 이제 몸에서는 이걸 해결하려고 막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자연 치유 그걸 이끌어내지만 계속 재감염되고 치료는 안 하고 놔두고 이렇게 하니까 반복되니까 결절이 생기죠. 몽우리 같은 게 지잖아요. 상처 같은 게 오래되면. 그래서 궤양하고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조직 변성이 오면서 섬유화 내지는 결절화, 노들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담이라고 하는 자체가 조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경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굳어지게 하고. 그래서 담이 있게 되면 이 담 독소가 이 장의 외벽에 있게 되면 여기 안에가 항원성 물질이 생기게 되고 그 항원성 물질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면역 반응 때문에 염증이 지속이 되게 되고 점막의 조직이 손상이 개선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처가 낫지 않으면 흔적이 남고 돌덩이 같이 되듯이 그렇게 생기고 담 자체가 조직을 경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담독소가 크론시병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담 독소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장내 이제 환경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미생물이나 병원성 미생물이나 세균 같은 것들이 덜 증식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유산균 제제를 쓰게 되면 유익한 세균으로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담 독소 빼고 좋은 유산균을 주게 되면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항원성 물질이 생기지 않게 되고 면역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개선이 되는 쪽으로 너무 지나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개선이 되는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크론시병이 해결될 수 있는 병이다. 담 독소의 담적병의 발견으로.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간장습열이라는 병이 있어요. 간장은 알죠? 간, 습, 눅눅한 습기가 많은 환경. 그 다음에 열, 좀 뜨뜻하고 더운 그런 건데 간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이런 데서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다 이제 공급이 돼서 간에서 그 영양 물질을 다시 한번 재분해해 가지고 그것을 흉선이나 이제 심장에 보내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다 대사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 물질들이 더러운 담 독소가 끼고 더러운 물질, 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막 먹어봐요. 특히 요즘 닭, 치킨, 치맥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한 문화로 바뀌었는데 닭도 사실 보면은 독이 많은 음식이 됐어요. 예전엔 닭이 참 좋은 영양 공급원이었는데 요즘 약을 안 먹일 수가 없어요. 대량으로 수십 마리, 수백만 마리 키우니까 약을 먹여야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성장 촉진제까지 넣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독이에요.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즐기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런 독 같은 것들이 위장관에 형성이 돼서 피를 통해서 간으로 그런 독성 같은 것, 독소 같은 것들이 많이 가요. 응? 많이 간다. 그리고 또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막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으면 술이 다 어디 가서 분해됩니까? 다 간에서 많이 분해되거든요. 근데 그 너무 지나치게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의 독소, 술독 같은 것들이 간에 형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과로. 과로하면 뭐가 피곤해집니까? 간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간장을 피극지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 때문에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면 간이 피곤해져 가지고 아주 피곤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과로로 인해 가지고 해독이나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음식으로 독소 들어오죠. 술 먹어서 술독 들어오죠. 간은 약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게. 수별성. 이게 수별성 그 환경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장마철에 그냥 지금이야 건조하지만은 장마철에 계속 비는 오고 그냥 항상 끈적끈적하고 눅눅하고 습기 차고 그래서 곰팡이 피고 후덕지근하고 이런 거 상상이 되죠. 그런 환경이 간에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수별독이 이 장으로 이주가 돼요. 이런 음식은 문명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만 이것이 여기에서 그 해독이 되지 않고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수별하고 더러운 독성 기운이 이 위장관으로 다시 역류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수십 조의 균들이 있는데 좋은 균도 있지만 나쁜 균도 많다고요. 그 어떻게 식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세균들을 간에서 다 면역시킵니다. 그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목국토의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은 한자예요. 목이라는 게 간입니다. 토라는 거는 소화기관을 얘기해요. 비위, 장 다 이거를. 근데 목토는 극한다. 상극의 극자야. 그러니까는 간의 면역 기능, 해독 기능이 위장관에 있는 나쁜 기운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위장관은 굉장히 더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간에서 그걸 자꾸 정화시켜줘요. 자꾸 정화시켜줘서 위장이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오행 원리로. 그래서 간의 기능이 좋아야 위장관이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간장이 난리가 났어, 지금. 면역 기능 다 떨어졌지, 해독 기능 떨어졌지, 피곤하지, 또, 그 안에 수별독, 독소가 생겼지. 여기 세균은 신경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세균이 더 증식을 하게 되고, 환경이 불결해지고 하는 것들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위장의 담정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간장의 독소를 제거해 주면서 간장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뭘 받는다고 그러죠? 열 받는다고 그러죠. 아시네요? 그럼 열이 어디서 받냐면 간에서 받아요. 여기도 간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열 받아요. 그러면 간에 열성, 또 그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은 잘 알죠. 근데 간에서부터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심장에 영향을 줘서 심장, 간이 같이 화가 생겨가지고 이게 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화가 여기 시상하부의 뇌하수체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뇌하수체가 열을 받아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때서부터 열성 호르몬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 공격적인 호르몬이에요. 강하고 독하고 공격적인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막 우리 몸을 흥분시켜주고 혈압도 올리고 막 맥박도 빨리 하게 되고 막 그런 열도 나게 하고 그런 호르몬인데 항상 적절하게 유지돼서 그런 문제가 없지. 근데 이게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에 화를 받으면 그게 확 증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열성, 독성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면역 항진을 유발해. 우리가 여기에 뭔가 균이 생기면 균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매개 물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래요. 못 들어봤죠? 이게 면역 매개 물질이야. 근데 그게 만약에 균이 들어오면 그 사이토카인이 아, 이 균은 괜찮은 균이야. 괜찮아. 반응하지 않아도 돼. 그걸 뇌에다 보내면 그냥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는데 괜히 이거 균 아주 안 좋은 거야. 이거 죽여야 돼. 싸움을 해. 막 면역세포 보내. 그래갖고 싸움이 과잉적으로 많이 과잉 면역을 일으킨다고. 괜찮을 게 괜히 과잉 면역을 하니까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패턴의 이상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상황이 몸에 형성이 되면 이런 크론시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은 온몸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그 과잉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궤양과 염증이 반복돼서 지속이 돼서 헐고 막 이러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담적을 치료하면서 간의 독소 제거하고 간화를 내려주는 종합적인 이제 치료 플랜을 통해서 크론시병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 가운데 이제 이분은 나이가 23살이네요. 23살인데 이건 그분의 차트인데 7년이 됐어요. 병이 생긴 게. 그래서 항문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좀 줄다가 다시 또 재발이 되면서 낫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던 환자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6월 달에 오셨는데 약을 이제 펜타사라고 하는 약을 이제 저희 약을 투여하면서 반으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증상이 악화가 안 되고 치료 개시 3개월 만에 완전히 약을 끊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복통과 혈변 때문에 고통받는 젊은 친구였는데 석 달 만에 약을 끊었는데 그 이후의 치료도 전혀 증상이 안 나타나고 내시경상 정상 소견을 보이게 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크론시병이라고 하는 그 자가면역적인 난치 질환이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렇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거를 개선해 주니까 장의 환경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잘 낫지 않는 그런 질환 중에 크론시병에 대해서 원인을 살펴보고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